자, 이번 시간은 이제 OT 잠깐 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사를 좀 잘할 수 있을까? 한국사는 전략 과목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적어도 한 90점 정도는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 다른 점수의 평균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직이 요즘은 굉장히 세련되게 나와요. 문제가. 예전엔 아주 초창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알다시피 난이도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많이 응시하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문제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경찰 간부직에도 거기에도 이제 강의도 하고 아는데, 수탁도 있지만 경찰 간부직에서 성적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 이 친구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발탁을 해요. 너 이거 내 해가지고 성적 높은 사람들, 한국사 점수가 높은 사람들,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되는데 제책 가지고 내기도 합니다. 제 제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려서 내고, 또 기출문제 중에 9급이나 7급 문제를 문장 자체를 따와서 내기 때문에 이건 7급에 있는 문제도 있어요. 문장 그대로. 심지어는 그래서 틀렸는데 틀린지 모르고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문제 정도는 정답을 수정했어요. 경찰교육원 교수들하고 싸워가지고. 그건 아마 유일할 겁니다. 웬만해서는 우리 경찰 조직이 안 바꾸죠. 근데 논거를 들어서 다 해가지고 한 두 문제 정도를 정답을 수정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의외로 경찰직이 다른 직렬의 문제에 가지고 하이 레벨의 내용을 막 섞어서 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보다 훨씬 더 문제가 까다로워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만점을 맞을 수 있는지는 저랑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하고, 본질적으로 한국사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만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할까,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평생 이 길로만 한 20년 정도 강의만 한 사람이니까, 전공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빨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저 이름 하나는 정시용이라고 합니다. 정지용이 아니고요. 정시용. 한국사. 자, 만점 방법. 만점을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만점이 안 나와요. 왜? 매니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사에만 투자를 해가지고 오히려 너무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아층에게 문제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만점을, 우리가 이 책을 다 암기하고 있어도 만점 맞기는 쉽지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래서 안전한 90점 정도. 나머지 두 문제는 어떡하냐. 제가 찍어주는 문제, 그걸 적중해서 제가 찍어주는 걸 딱 그것만 해라 해가지고 10문제 중에 2문제 딱 맞으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훨씬 효과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막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만점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개념 파악을 좀 잘해야 돼요. 개념 파악.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 뜻인데 다 이게 한자 용어죠. 과거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워댑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얼마나 많은 사실이 있는데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이제 우리 성년은 암기력이 아니라 이해력을 가지고 이제 해야지 안 까먹고, 또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그래야 많이 남아요.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여기 다들 뭐 예벽도 있고, 이제 뭐 우리 여성분들은 예벽은 아닐지라도 대학 졸업이면 뭐 예벽이죠. 그죠? 근데 군대 가서 뭐 삽질 잘못해도 개념 없다 그러죠. 그치? 삽질에 무슨 개념이 있어? 개념은 없는데 그렇게 다 모든 거 개념으로 다 이렇게 수렴을 해. 너 개념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잘못하면, 행동 잘못하면 모든 다 개념으로 하는데, 용어 자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걸 예를 들어줄게. 개념 파악할 때 여러분 유향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유향수. 그죠? 유향수라든가 사심관제도라든가 이런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은 알죠. 광개토 태왕 이런 말은, 그지? 개토가 뭐예요? 개토.
개토는 넓힐 개자에 이제 영토토 엄청나게 넓혔기 때문에 이제 광, 개, 토, 태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넓을 광자 10개자에 사심관제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사심관제도. 그죠? 이런 말도 나오고 이제 경제소라는 말도 나오고 그치? 경제소.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수업을 할 거니까 아주 편안하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이제 사심관제도가 뭐냐고 물으면 다 외워야 된단 말이지. 그지? 뭐 공납, 방납이라든가 이런 말 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인데 방납이 뭐냐고 제가 묻잖아요. 10 중에 90은 대신 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폐단이요? 그러면 장점이요. 대신 내면 고맙지? 폐단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거는 폐단이죠. 방납이라는 건. 개념이 뭐냐면 막을 빵자에 납부할 납자거든. 농민들이 납부하러 가면 수령이 커트시키는 거예요. 야 인마 이거 물건 못 써 해가지고 대신 보내고 이제 다른 살 거 이제 한 10개 내면은 1000개 정도 받는 거. 이걸 방납이라고 해요. 납부하는 걸 막는다. 이런 개념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게 16세기에 방납제 폐단이 가장 큰 문제다. 또 세금에는 개념 이게 조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집에다가도 세금을 부과하고 사람에다가도 세금을 부과한다. 그죠? 토지에 부과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조라 그래요. 전조가 나중에 전세가 됩니다. 전세. 집집마다 부과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물이라 그래요. 공물. 응? 공물. 이거 우리가 공납이다. 현물 내는 거지. 그지? 지역의 특산물. 이거는 특산물. 토산물이라고도 하죠. 토산물. 이런 거 아주 쉽잖아요. 사람에다가 부과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신역이라 그래요. 첫 시간부터 이거 물어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죠. 그냥 지가 하지. 뭐 물어봐. 신역이라고 그래. 몸신자 써가지고. 근데 신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군대 가야 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 군역이라 그래요. 반면에 불러가지고 삽질시켜서 노동력을 이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요역이라고 그래. 요역. 그죠? 이걸 또 역이라고 그럽니다. 두 개를 합쳐서 신역을 역역 이렇게도 불러요. 아셨죠? 그리고 군역 같은 경우는 또 삼국시기는 몇 살부터냐? 15살부터 군역을 징발했습니다. 통일신라는 몇 살부터냐? 16살부터요. 고려도 조선도 16살부터. 그럼 몇 살이 되면 면역이 되는 거죠? 60이 되면 면역이 됩니다. 그럼 16세부터 60세까지 계속 군대 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고려는 자료가 없어요. 조선을 예로 들면 16개월당 2개월을 복무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월 복무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16개월 있다가 다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거를 60이 되면 면역을 시켜주는 거예요. 60이 되면.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야지. 내가 그럼 그 상황이면 이게 위대한 상상 하나가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위대한 추론, 위대한 상상 하나가 역사의 타임머신을 그대로 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본질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상상의 자유는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을 잘해서 해야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공물 내는 걸 막는 거를 우리가 방납이라 그래요. 방납. 그래서 이걸 시정하자는 개혁론이 나오죠. 16세기에 이제 대공 수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물을 대신해서 쌀로 받자. 이게 그럼 왜 쌀로 받자고 주장을 할까? 일단 누군지 알아야 되고 이게 이이라든가 또 유성룡이라든가 조광조라든가 이런 사람 이런 주장을 했거든. 들어는 봤죠. 율곡이 그죠? 유성룡도 들어봤죠? 조광조도 들어봤죠? 그럼 세 사람 중에 누가 더 가장 나이가 많아요? 순간 나한테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으로 나를 막 비웃었지, 그지? 그래서 시대가 중요한 거야. 이순신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겠죠, 그죠? 목화 누가 가지고 들어왔는지 모르는 사람 없죠. 목화씨 누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문익점, 그치? 몇 세기? 그거 봐. 그럼 수험생이 아니야. 수험생이 몇 세기 어느 왕 때라는 걸 모르면 수험생이 아니에요. 초등학생이지. 그지? 문익점 다 알아요. 그거를.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푸냐고. 시대를 물어보는데. 그죠? 14세기 어느 왕 때.
공민왕 때 가지고 들어왔다. 이걸 알아야지, 그지? 이걸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대공이 무슨 뜻이에요? 또 물어본다, 그지? 예. 국물을 대신해서 쌀로 걷자. 이게 수비법이거든. 그럼 이제 기준이 바뀌었죠. 이건 지위 기준이었는데 이제 기준이 뭘로 바뀌었어요? 기준이. 나 이렇게 많이 묻지? 토지 결수, 토지로 바뀌었단 말이지, 그지? 결이라는 건 수학량의 단위거든. 토지 결수, 결국은 토지라고만 알면 돼요. 집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그럼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유리한 게 누구겠어요? 유리한 거는 토지 없는 사람이겠죠, 그죠? 우리가 토지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전호 농민. 전호라고 하는 거는 내 토지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농민.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소장농이라는 말로 굳어졌어요. 오늘날까지. 이걸 바꿔 써야지, 그지? 예. 그래서 전호라고 하는 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토지에 빌붙어 있는 사람. 내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고 먹고 사는 사람. 이걸 전호라 그래요. 반면에 불리한 사람은 누구냐면 땅 있는 사람은 오히려 불리해지겠죠, 그죠? 그래 이건 양반 대지주입니다. 땅이 많을수록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양반 대지주죠. 그래서 지주 전호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16세기에 땅 가진 소유자, 이걸 지주라 그러고, 남의 땅 빌려 경작하는 사람을 전호. 그래서 지주전호제 이렇게 너무나 심화됐기 때문에 지주전호제가 심화된다는 말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소유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인데 지주전호제가 심화된다는 것은 지주는 땅이 겁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전호 농민은 있던 땅도 뺏기고 더 처지가 열악해져서 숫자가 많아지거나 빚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주전호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체 공동체 속에서는 나쁜 거죠. 경제적 갈등, 빈부차는 더 커지는 겁니다. 지주전호제는 결론 잘 들으세요. 이건 시험 잘 나와. 지주전호제가 강화되었다, 확대되었다, 약화되었다. 지주전호제 강화, 심화, 확대, 일반화, 보편화. 이 말은 똑같은 말이죠. 무조건 맞아요. 어느 시기든지. 1948년 이전까지는 무조건 맞습니다. 모든 시대. 알았죠? 오케이? 지주전호제가 심화됐다는 말은 하여튼 토지 소유 관계가 언제 시작됐느냐. 토지 사적으로 내 토지야 라고 이게 소유권이 확 시작된 게 언제일까요? 배운 사람들은. 그거는 뭐 우리가 청동기 시기부터 사적 소유 관계가 성립됐으니까 그때부터겠죠. 쭉쭉. 그러니까 1948년까지는 무조건 강화, 심화, 보편화된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럼 지주는 왜 땅을 많이 확대하려고 그럴까? 지금 여러분들이 건물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 욕심처럼 지주는 왜 땅을 많이 가지려고 할까? 뭐 이 사람도 가지고 싶겠지만 못 가진 것이고, 왜 가지려고 하냐면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땅에서 똥이 나오면 갔겠어요? 안 갔죠. 땅에서 석유가 나오면 겁나 갔겠지, 그치? 어떻게 내가 삽질 한번 했더니 온천이 나와. 대박이지, 그지? 대박. 삽질 한번 했는데 여기 석유가 나와. 희한하게. 그럼 어떻게 우리 인생에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토지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지주는 땅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아까 이게 조광조, 이이, 그 다음에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다 해요. 다 하는데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거 16세기 말기거든. 16세기 말이면 지배체제가 다 무너지는, 임진왜란 전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다. 근데 이런 것들은 타이밍의 문제지 무조건 돼요. 왜? 이거는 이 시기에 갈등 요소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됐는데 어쨌든 막은 거 아니야. 그지? 막은 거. 그럼 시대가 되면 타이밍의 문제지 무조건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대동법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대동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동법. 똑같은 제도죠. 명칭은 대동법.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럼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대동법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고 하는 부분인데, 자, 그 다음에 사신관 제도는 심사관이라는 뜻이에요. 심사관.
그래서 경순왕 신라 마지막 경순왕을 김부를 935년 신라가 이제 왕건한테 나라 갖다 바쳤거든. 그런데 왕건은 경주 지역의 사람들의 민심을 좀 얻어야 되고 이러니까 형 사심관이라는 거 심사관이라고 인정해 줄 테니까 관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경주 지역에 그냥 맡아서 다스리세요. 이렇게 자치를 허용했던 제도를 이걸 사심관이라는 관직을 주어서 사심관 제도라 그래. 그럼 사심관은 경수랑 김부한테만 줬느냐? 안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사심관이라고 이렇게 현직 관료들 호족들 중에서 많이 있어. 아, 자치를 허용했던 것이구나. 자치 허용. 왕은 싫지만 임시 방편으로 허용했던 것이죠. 그죠? 이게 뭘로 이어지느냐? 고려 시기의 초기에 그럼 누가 한 것이냐? 태조가 한 거죠. 모든 정책은 누가 했는지 이건 이제 주체가 알아야 되니까 태조 왕건이 했다고. 그러면 개념이 유향소는 또 뭐냐? 유 남길 유 향촌향 기구소 향촌에 남겨진 기구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사신관 제도가 유향소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그지? 향촌 자치가 인정된 것. 그러면 그럼 향촌 세력이 세지는 곧 살인파 세력이 세졌을 때 신권을 인정했을 때는 유향소가 있다. 왕 중에. 반면에 신하고 뭐 확 죽이고 막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런 왕은 유향소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조선 고려말 14세기 있었던 유향소는 유향품관들의 자치기구예요. 유향품관. 여러분들 이제 다 관직에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관직에 나갈 사람들이고 물론 미관 말직에서 시작하지요. 이제 9급은 이제 미관 말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높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7급 뭐 이렇게 5급 이렇게 올라갈 거고 나중에 더 이제 청장 이렇게 이 중에서 또 돼야 되죠. 파출 소장을 거쳐서 이렇게 쭉쭉 이제 올라가실 텐데 이게 뭐냐면 고려 시기에 관직에 있다가 이게 조선이고 뭐고 이게 물러난 사람들 있잖아. 실제로 관직에 이제 있지 않고 퇴직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품계는 있어요. 죽을 때까지 품계가 있다고. 내가 정이품이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정이품이야. 반역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정이품인데 실직엔 있지 않고 이제 퇴직한 거잖아. 그런 사람들은 향촌에 남아있는 그냥 품관이라고 부른다고. 유향품관. 그런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했던 기구를 유향소라고 그래요. 근데 고려 말이니까 조선 건국을 찬성한 세력도 있고 반대한 세력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다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유향품관이라 그래. 퇴직자 중에 관품은 있으니까 걔네들 자치기구를 유향소라 그러는데 그러면 고려 말에 있었으면 조선 건국 후에 이성계 때는 태조 때는 유향소가 인정이 되겠어요? 아니면 폐지가 되겠어요? 태조 때 잘 들어봐. 이때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럼 유향소가 인정이 돼요. 근데 태종 때는 어때요? 태종. 웬만하면 다 주겠지, 그치? 태종은. 그러면 유향소를 폐지한다고. 다시 세종 때는 어때요? 모범적인, 그치? 신권도 인정하고 이런 사람 아니야, 그치? 세종? 유향소가 다시 설치가 돼. 인정. 그 다음에 세조 때는 태종하고 쌤쌤이죠. 확실히 뭐 이렇게, 예. 컴이요? 해가지고 확 죽이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세조 때는 또 유향소가 또 폐지돼. 다시 또 성종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종은 살인파를 또 썼다고. 쭉 썼다고. 그러니까 유향소 인정. 연산군 얘는 말해 뭐해. 유향소고 개고 나발이고 얘는 성균관도 폐지하고 이것도 국립기생집으로 만들었어. 연산군이. 그러니 무슨 유향소 이게 보여 이게? 확실히 야 가루로 만들어버려. 이제 이런 거지. 없애버려. 중종 어떻게 있어? 생경의 중종. 여러분이 잘 아는 조광조가 활약한 시기가 등용되고 활약한 시기가 그것이 중종 때입니다. 물론 중종 때 사약받고 죽죠. 중종한테. 중종이 그러니까 개념 없는 또 개념이다. 중종도 개념 없는 사람이야. 여담으로 이런 얘기 해줄까요? 일단 국사를 제일 잘하려면 친해야 됩니다. 그죠? 국사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가까이 있고 싶지, 그지? 사랑하는 사람, 예? 그지? 여자친구 있어요? 안타깝다. 그지? 그 남자친구 있죠? 남자친구 있죠? 굳이 내가 이상하게 묻는 게 아닌데 무슨 그냥 친구인데 그걸 굳이 부연 설명을 해?
그지? 어쨌든 간에 사랑하게 되면 무조건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죠? 남녀 관계든지 간에 그런 것처럼 한국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느냐? 알고 그래야지 사랑하지. 모르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그래서 알고 재미있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좀 친근해야 돼. 중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인데 연산군을 폐위시켰잖아. 신하들에서 최초로 폐위당한 조선 왕은 연산군이죠. 정통입니다. 그죠? 왕비의 적자고 그런데 성종의 아들이고 근데도 폭정 때문에 이제 그 폐위당하고 연산군 이 성종의 또 다른 아들 진성대군이 이제 중종이 되는데 중종을 추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군인들이 왔어. 진성대군 집에 딱 왔는데 어디로 숨었어 이 사람은? 어디로 숨었냐면 아궁이로 숨었습니다. 굴뚝 밑에 아궁이 있죠. 여기로 숨어가지고 검댕이 묻히고 막 숨어 있는데 나중에 집사를 불러가 그래 야 말머리가 어디더냐? 딱 그래 물어요. 말머리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무사들이 왔을 때 말머리가 자기 집으로 향하고 있으면 이건 죽이러 온 거야. 근데 딱 뒤돌아가지고 말 엉덩이가 자기 집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자기를 지키를 이제 추대하러 온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말머리가 어디더냐? 딱 물어봤더니 예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어 합니다. 딱 그랬더니 그래? 하고서 이제 그때 나와 검댕이 묻히고 이런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힘이 없는 거죠. 그지? 아니 죽이러 왔으면 아궁이로 피하면 안 잡힙니까? 설령 죽이러 왔다면 그죠? 추대하러 온 게 아니라 죽이러 왔으면 아궁이를 피한다고 죽지 않아 뭐 죽음을 면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돼. 그게 운명이거든. 그러면 딱 어떻게 해야 돼? 나이가 어려도 딱 좌정하고 있어야 돼 방에.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딱 설령 나를 죽이러 왔어도 칼을 딱 빼고 여기 칼을 목이 딱 대면 왔느냐 딱 이렇게 한번 해줘야지 그치? 드디어 때가 된 것인가 이렇게 목소리 깔아주고 잠깐 지필목을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말미를 주게 하고서 딱 유언을 쓰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하고 딱 한번 딱 쳐다보고 그러면 뜨끔할 거 아니야. 기질 장난 아닌데 뭐 이렇게 그래놓고 쳐라 딱 이렇게 눈을 감고 이러고 있어야 이게 어차피 죽을 거 멋있게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정도전을 또 사랑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좀 멋있게 죽지 않았어요. 이보 살려줘. 죽이러 왔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해봤자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쳐라 딱 이렇게 이러고 눈을 감고 단 한 번에 쳐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 얘기하다 그랬지? 지금 그래서 중종 얘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하들에 의해서 깐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군주는 약해지고 신하가 강해지는 군약 신강의 사회 구조가 되는 거야. 이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살인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어쨌건 그러면 경제소는 뭐냐? 서울경 있을제 기구소 서울의 유양소를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두었던 연락기구를 경제소라 그래. 여기에 근무하는 관리를 경절이라고 그래. 경절이. 오케이? 경절이. 이거는 가명에 돼 있습니다. 가명은 지금의 도청. 거기에 이제 영절이라고 또 있고. 어쨌든 이게 이건 집권 중앙 집권을 위한 것이다. 향촌 자치를 위한 것이다. 상호 보완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가죠? 유양소 언제 설치되고 언제 뭐 폐지됐는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 알았죠? 태조 때 그럼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태조 때 정도전 때문에 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개념을 이렇게 파악했으면 두 번째 때려 죽여도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대 파악하세요. 시대 파악. 시대를 파악해라. 오케이. 시대 파악하면 90%는 정답이 나옵니다. 90% 정답을 파악할 수 있어요. 시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연도를 외우라는 것이냐, 연도가 왜 중요한 것이냐, 그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1894년 하면 요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연도에 해당되는 사건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1894년 하면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있고 1919년 하면은 뭐 때문에 3.1운동 사건이 없으면 연도가 왜 중요합니까? 그죠?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그지? 예, 그 3.1운동 같이 연계를 시켜야 돼. 어차피 순서를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대 파악하면 90%는 정답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어느 정도로 시대를 파악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전근대사하고 전근대사는 왕조 있으니까 모두 몇 세기 어느 왕 이건 반드시 떠올리세요. 습관적으로 이걸 세기별로 세기 어느 왕 이거를 반드시 떠올리세요. 아셨죠? 이건 심지어는 더 아주 세부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6세기에 대표적으로 신라 전성기에 지증왕이라든가 버풍왕이라든가 진흥왕이라든가 이 중에 뭐 5세기, 4, 5, 6, 7세기의 왕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건 일도 아닌데 그 사건을 같은 6세기의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하면 더군다나 버풍왕 때 뭐 이렇게 2개 내고 진흥왕 때 2개 내고 이러면 굉장히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죠. 2019년 2차 문제 나오기 전에 제가 촬영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버풍왕 때 대가야 정복이 대가야하고 혼인 동맹이 체결된 것이 이게 522년이니까 532년에 금관가야 정복하고 562년에 이제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정복하는데 그 사이에 522년에 버풍왕 때 대가야랑 혼인동맹을 체결했던 거 이건 너무나 정밀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 출제는 무조건 낸다. 100% 나왔습니다. 그거 그대로 촬영할 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출제할 때 어떤 초점에서 출제를 내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건 몇 세기 어느 왕 때 반드시 매치시키고 근현대사는 어차피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조일 수호조교를 기점으로 건절이부터니까 150년 남짓밖에 안 되니까 세기별로 봐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근현대사는 사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알았죠? 사건 순서. 그러면서 10년 단위 속에서 이제 1876년이 강화도 조약이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1900년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는 게 좋아요. 근현대사는 어쨌든 사건 순서. 요거를 꼭 이렇게 매치시키고 문화재는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재를 이용한다고. 문화재는 시대 파악하는 재료로 꼭 써야 됩니다. 상감청자 몇 세기 어느 시기인지 상감청자가 이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상감마마가 쓰던 청자인가? 아니지. 모양 되게 유치했죠. 모양상자에 집어넣을 감자야. 그러니까 표면을 모양을 내서 파고 그 파여진 곳에 새로운 하얀색의 흙 이거 집어넣고 유약을 입혀서 1230도 이상의 고열로 재벌구이까지 해낸 그런 기법을 상감 기법이라고 그래. 상감 기법. 알았죠? 이거 상감청자. 몇 세기?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때?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가 474년까지 4년 동안인데 전 시대 다 쓰였나요? 아니죠. 그러면 순수청자에서 상감청자로 변천했을 때 상감청자는 12, 13세기. 몽고가 쳐들어오는 게 13세기니까 몽고 쳐들어올 때는 상감 빚기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려 전기 사회세력 문벌귀족이 유행할 때 이때 유행했던 거구나. 그럼 고려 말에는 그럼 몽고 침략기는 어떤 게 유행했을까요? 안 만들었어요. 별로. 뭘 유행하기는 고려 말 조선 초기는 분청사기라는 게 14, 15세기 이게 유행을 하고 16, 17세기에는 이때는 순백자 아주 깨끗한 주행의 순백자 여기 유행합니다. 조선 말기 18, 19세기에는 백자인데 푸른 그림이 들어있는 푸른 안료 청화라는 안료를 쓴 청화백자라는 게 유행합니다. 이건 다 지배층의 문화입니까? 피지배층의 문화입니까? 지배층의 문화죠. 조선 후기의 청화백자는 양반 문화예요, 서민 문화예요? 그것도 양반 문화입니다. 단 서민 분홍도 쓴다는 거지. 그때는 서민 문화 아니에요. 청화백자 한 점이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또 물었지, 그지?
미국에서 경매가가 18세기 청아백자 한 점 50억이 넘었어요. 거기다 된장 넣겠어? 그렇진 않겠지, 그지? 예, 그 지배층의 문화로 감상용이야. 딱 놓고 나갈 때 한번 쓰다듬는 거야. 이거라. 네. 들어오면 있었느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자기들끼리 딱 그러는 거지 뭐. 오케이, 시대 파악.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것까지 하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 파악 있죠. 마지막에가 이제 의 파악인데, 의라는 거는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 사실은 어쨌든 간에 발생하기는 했다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을 역사적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지? 예, 역사적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배경이 있습니다. 외적인 배경도 있고 내적인 어떤 배경도 있다고. 이거 우리가 배경이라고 그래, 그죠? 그 사실이 전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개 과정. 3.1운동이면 4단계로 봐야 되고, 또 동학농민전쟁도 4단계로 4시기로 나눠야 되고요. 일제강점기도 4시기로 구분해서 꼭 보셔야 되고, 우리도 민족해방운동도 4시기로 나눠서 보셔야 되고, 여러분 인생이나 내 인생도 단계별로 좀 끊어서 봐야 돼요. 그죠? 무조건 성년의 날을 기점으로 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굵직굵직한 계기가 됐던 변화의 그 결절점은 몇 살 때였는가, 그런 상대적인 연대가 중요하죠. 한번 따져보세요. 내 인생에 큰 변화가 됐던 그런 계기는 몇 살 때였는지. 그게 일정 정도의 나이테가 되는 거지. 예, 개인사에서는 그런 것처럼 그런 계획도 잡아야 돼.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는 이런 몇 살 때까지 어떤 계획을 어떻게 잡을까, 이런 게 중요하잖아. 전개 과정에 요걸 봐야 되고, 순서. 그러면서 이것의 성격이 나옵니다. 성격, 전개 과정, 성격이라든가 결과는 누구나 다 아니까, 그죠? 과거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까 사심관 제도가 유향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 했듯이 이제 그런 관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런 것들을 시대 파악하기 위한 재료로 문화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도, 승탑이 유행할 당시, 이렇게 묻는다든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아까 좀 전에 순백자 몇 세기라 그랬습니까? 분청사기 원래 분청사기라고 하는 거는 14세기에서 15세기에 유행하는 고려말 조선초입니다. 여기 나중에 순백자가 된다 그랬죠, 그죠? 순백자가 유행한다. 순백자. 요거는 16세기에서 17세기. 에? 그럼 이걸 왜 내느냐? 이것의 예술사적인 측면도 내긴 하지만 시기 파악하는 재료로 낸단 말이에요. 누가 집권할 때? 요거는 16, 17세기 지배 세력. 조선의 조선 중기 살인파죠. 들어봤죠? 살인파. 그죠? 그럼 14, 15세기 지배 세력. 관악파라 그래요. 관악파. 관악파 중에서 훈구파가 되는 겁니다. 훈구파. 이게 뭐예요 도대체? 훈구 살인 많이 들어봤는데 관악파는. 관악이라는 거는 조선 초기에 건국 후에 국가의 관악, 성균관이나 집현전이나 이런 국가의 관악을 통해서 배출된 학자적 관리를 관악파라 그래요. 오케이? 관악파. 그 중에 세종의 아들 중에 수양대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를 입에 보내고 청령포에서 죽였단 말이지. 그래놓고 왕이 됐어. 그 사람이 세조예요. 그럼 세조의 왕위 찬탈에 혁혁한 공이 있었던 공신 중에 누가 있냐면 청주 한씨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오래 살았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걔네들이 세조의 왕위 찬탈에 공이 있는 오래된 신하들, 권력자들, 예를 공훈이 있는 오래된 애들, 훈구파. 그러면 스스로가 훈구파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언제 훈구파라고 하느냐? 세조 다음에 왕이 누구죠? 태정, 태세, 문단세, 성, 그죠? 성종 연간까지. 세조는 죽었으면 한 명에도 같이 죽는 게 좋은데, 그지? 한 명에 같이 죽어주면 좋은데 계속 살았어. 성종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겁나 오래된 권력자 공신들로서 그 훈구파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훈구파. 알았죠? 훈구파 한 명에.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 보면 이제 나오잖아. 이정재가 그 세조로 나오죠. 이정재가 그지? 다 봤구나. 응? 거기서 뭐가 제일 그 의미 있게 들렸습니까? 나는 이 송광호야 강호야 송강호지. 송강호의 그 관상쟁이로서 파도는 보았으나 바람을 읽지 못했소이다. 그 운치 있잖아. 그게 이제 그게 뭐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소이다. 이게 만약에 시대의 흐름을 읽었으면 내가 그냥 적절히 이렇게 타이밍 보고 그게 뭐냐면 파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파도조차도 잘 못 보죠. 보통 사람은. 그죠? 바람이 언제 불지 이건 도인들만 알 수 있는 거야. 응? 근데 범부는 파도가 치는데 언제 파도가 올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지. 그건 뭐냐? 성호 이익은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봤어요. 시라는 것과 세라는 것. 시라는 건 때거든. 타이밍. 세는 세력이죠. 세력. 근데 여기 시라는 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지가 난세에 태어나면 힘을 못 써요. 쓸 수도 있어. 혁명적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신라 말에 최치원 난세죠. 세계적인 천재인데 최치원 어떻게 했어요? 안 돼.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거를 주역에서는 불급이라 그래. 불급. 내가 자질은 있으나 때를 만나지 못한 그런 게 있다. 근데 자질 자체가 안 되는 거 뭐라고 하냐? 부족이라 그래. 부족. 개뿔 자질도 안 되는 게 뭐 하려고 한다. 이건 안 돼. 근데 자질은 있는데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막혀. 이런 것들은 뭐야? 때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 이건 불급이라고 그래. 불급. 근데 어쨌든 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는.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 그래서 사주와 팔자를 보고 그러는 거지. 운칠기삼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애는 뒤로 넘어졌는데 황금에 넘어지고, 어떤 애는 겁나게 열심히 하니 12시간씩 공부하는데 돌부처처럼 앉아서 공부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이제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애는 그냥 이번에 한번 해볼까 했는데 맨날 놀다가 대충 뭐 65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1만 명을 뽑는데 하필 55점까지 합격이야. 근데 60점 맞고 합격을 해. 평상시에 내가 90점 맞아도 계속 떨어졌는데 이건 뭐냐? 타이밍의 문제예요. 왜 그때 태어났지? 그지? 그 타이밍에 태어나야 돼. 이게 운빨이에요. 운빨을 그럼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못해. 그걸 어떻게 해, 결정이? 그지? 이 시운을 그건 누구도 못한다. 인간이. 그래서 운이 중요한데 단 이거는 그냥 냅둬라. 천시에 맡겨야 되는 거야. 천시. 이거는 단 세. 이거 뭐냐? 그렇다고 내가 뒤집어 보려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도원 결의하고 그래야 되냐? 그게 아니고 준비예요.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꾸준히 가면 파도는 때가 되면 옵니다. 때가 되면 무조건 와. 몇 번이든지 10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3번 올 수도 있고 5번 올 수도 있고 무조건 옵니다. 그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언제 올지 알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일이 싫으면 안 돼. 계속 못 해. 그지? 그래서 튜브를 끼고 있어야 돼. 튜브를. 파도가 오면 그냥 탈 수 있도록 튜브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튜브 빼고 놀고 있다가 파도가 온대. 야 가보자. 끝났어. 다음 파도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야. 계속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시와 세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익이라고. 성호 이익. 성호.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음미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 잘 생각해봐요. 시, 그 여말, 고려말하고 그 사회 지배 세력이 누구였어요? 고려말에 신진사대부죠. 신진사대부 중에 둘로 나뉩니다. 급진 혁명파도 있고 점진 개혁파도 있어요. 그죠? 그럼 급진 혁명파는 정도전 플러스 알파, 점진 개혁파라고 하는 거는 정몽주 플러스 알파. 내가 정몽주 33대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거는 뭐 조건을 샀겠지. 그치?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럼 누구 편이냐? 여기 정몽주야? 여기 정도전이야? 서로 다른 정씨입니다. 봉화정씨고 연일정씨거든. 나는 정도전 편이에요. 정몽주 편이 아닙니다.
이건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봐. 나는 고려 말에를. 우리 조상이지만 우리 집안이 그래서 줄을 잘 못 써요. 보니까 핏줄이 줄을 잘 안 서더라고. 그래서 장렬하게 죽고 그러더라고. 아유, 내가 그래서 싫어. 내가. 그래서 이제 급진혁명파 플러스 신흥 부인, 그죠? 여기 점진개혁파 플러스 신흥 부인입니다. 여기 누구예요? 성계죠? 이성계. 여기는 신흥 부인 중에 또 누구예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사람. 최영. 야, 황금이 돌이야? 그럴 정도로 부자야? 그지? 예, 최영. 최영은 구조적으로 안 돼. 왜? 우왕의 장인이에요. 우왕의 사위가 왕인데 고려 엎으려고 하겠어? 이거 쉽지 않은 일이다. 계급적인 처지가. 이성계는 가문 자체는 좀 한면데 이제 무공은 좀 출중하고 이런 차원이고. 어쨌든 누가 돼도 상관은 없다라고 봐. 왜? 내부 세력이니까. 그런데 똑같이 조선말, 이건 여말이고요. 여말, 그죠? 여말. 조선 말기에 똑같이 개화 사상가가 있습니다. 개화파, 그죠? 척사 세력도 있는데 이 세력은 그냥 꺼지기 전에 촛불이라고 보면 돼.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꺼지기 전에 촛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의미는 있잖아요. 개화파가 이제 새로운 사회 세력인데 둘로 나뉜다. 급진개화파가 또 있어요. 점진개화파도 있습니다. 급진개화파 김옥균 같은 사람이지, 그지? 들어봤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점진개화파 나머지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지? 하나만 해, 하나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럼 반대쪽이야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럼 급진개화파 플러스 뭐 하려고? 사회 변혁하려고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김옥균은 일본을 끌어들입니다. 그죠? 일본. 점진개화파는 오케이, 야 여기 할 맛 난다. 야. 청을 끌어들입니다. 얘들은 신흥 무인 중에 이성계, 최영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 얘들은 다 뭐예요? 외세입니다. 그죠? 외세. 외세는 개세죠. 난 그렇게 봐.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얘네들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지. 본질은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그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너무 믿지 마세요. 현대인이라고 똑똑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난 그렇게 안 봅니다. 얼마나 훌륭해, 그지? 둘 중에 하든 누가 되든 같지는 우리 거거든. 자체 무장 세력, 외세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나라 시쳇말로 조진 거야. 난 그렇게 봐요, 그지? 나라는 남겼잖아. 훌륭하게. 나라 날렸잖아. 그지? 그지? 얘를 끌어들인다고 달랐을까? 조금 덜하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중국의 지배 방식은 전통이 이제 그런 거니까. 형식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땅덩어리를 확 먹으려고 하는 개념보다도 이 잡것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역사적 전통을 알아야 돼. 무서운 놈들입니다. 잡놈들이. 일제강점기 쪽발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군인이 5만 명이에요. 그 5만 명을 확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어? 그지? 5만 명이야. 그럼 확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한날 한시에. 물론 걔들이 총 쏘면 죽는 사람도 앞에서 있겠지. 있겠지만 동시에 확 그러면 총알 다 소진하고 확 쎄려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이거를 35년간이나 지배를 당합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나이에 1910년 8월 22일이다 오늘? 그러면 35년간 지배당한다고 생각해봐요. 난 이걸 왜 참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죠? 생각해봐. 3년도 아니고 35년간. 무신집권기에 산별초가 있습니다. 강화도로 튀어들어갔죠. 1232년에 튀어들어갑니다. 1차 침략 직후에 2차 쳐들어오기 전에. 나온 게 언제인지 알아요? 1270년에 나와요. 물론 산별초는 개경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디로 나왔어? 진도로 튀었죠. 그죠?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갔죠. 왕조가 나온 게 1270년에 개경으로 들어와요. 다시 도읍으로 옮겨. 그럼 몇 년간 강화도에 짱 박혀 있었습니까? 38년간 짱 박혀 있었어요. 이건 난 군인도 아니라고 봐, 산별초는. 그지? 백성들은 겁나게 막 몽고하고 항전하고 있는데 몽고가 몇 차례 쳐들어왔는데 9번이나 걸쳐서 융단 폭격하는데 지들은 강화도로 들어가서 새우 잡아먹고 그랬겠죠. 간정사업하고. 어떻게 3년도 아니고 38년간이나 거기 짱 박혀 있냐. 이게 무신집권이냐 이게. 무신이 아니지 그거는. 난 그렇게 본다. 자, 그래서 개념
관악파, 훈구파 이런 개념도. 그래서 문화재는 시대파가는 재료로 이렇게 삼으라는 거고,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건 퍼펙트합니다. 이거 이상의 다른 왕도가 있느냐?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몇 개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 외에도 여러분의 그 맞는 그런 방법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안 까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방법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놀고 일은 놀고 월, 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겠죠. 여기에 전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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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현대사, 근현대사, 근현대사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씩. 두 번째는 월요일 날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를 조금씩 같이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이런 방법을 써야 돼. 요만큼부터 처음 요만큼 공부했다. 첫날 요건 열심히 하겠죠. 필기도 하고 서브노트도 하고 막 그러겠지. 두 번째 날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단 요만큼은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 퉁 넘기기만 해. 책장만 넘기. 알든 모르든 그냥 넘기기만 해. 그래놓고 여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할 부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날은 다시 처음부터 요거는 눈으로 그냥 넘기기만 하세요. 외우려고 하지도 말고. 그래놓고 여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손에 때를 묻혀 책에다가. 그래서 감각적으로 빨리빨리 익혀야 돼. 모르는 것만 체크만 해놔. 이건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는데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모른다고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놓고 빨리 한번 마스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몰라도. 그래놓고 다시 볼 때는 내 책 같다고. 내가 계속 봤으니까. 그래야지 이게 기억에 남지. 이러지 않고 토요일은 한국사 24시간 해야지. 하나 많아요. 그냥 했다는 것뿐이지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자주 보는 방법이, 그러니까 인터벌을 짧게 하세요. 짧게.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해서 또 맨날 삼국시대까지 열심히 하고 그 뒤는 다 모르고 그러지 말고. 고조선은 박사야 보면. 근데 뒤에는 이거 문익점밖에 모르잖아. 그 뒤에 몇 세기 어느 왕 때인지 모르고, 그지? 예, 조광조, 이이, 유성룡 이게 누가 형인지 모르잖아. 이황하고 이이 중에 누가 형이에요? 형이라고 하면 안 되지. 누가 선배야? 이황하고 이이 중에 이황이 이제 선배죠. 이황하고 조식 중에는 조식이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이황하고 조식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조식이라는 분도 아는 사람도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남명조식. 예. 지리산 가보셨습니까? 지리산. 이런 변이 있나? 아니 지리산을 이거 어떻게 내가 백두산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지리산을 안 가봤다. 우리 청년들이 이래서는 안 될 것인데, 그지?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지체구제 이거 그 흐름을 좀 이렇게 대충은 좀 봐야죠, 그죠? 너무 뚱뚱한가? 여기 무슨 마운틴? 백두 마운틴, 그지? 백두. 요거 무슨 마운틴? 요거. 이게 지리 마운틴. 뭐 이렇게 거의 산맥이죠, 지리 마운틴. 요거 무슨 리버? 한 리버. 들어봤죠? 한 리버. 북한 리버. 요거 무슨 리버? 낙동 리버? 이건 남한 리버, 그죠? 남한강입니다. 남한. 그 북한강, 남한강 합친 게 여기 양수리라는, 그죠? 양수리, 두물머리, 경기도. 여기 쭉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죠? 흘러 쭉. 요거 이제 무슨 아일랜드? 강화 아일랜드. 이게 있잖아, 강화 아일랜드. 여기 있고. 하는 거 봐. 이거 몰랐던 거지, 그지? 요거 무슨 아일랜드? 호박엿 하면 떠오르는데. 울릉도. 울릉도. 요거 무슨 아일랜드?
어, 독도라고 하는. 독도는 원래 돌섬이죠. 돌섬. 돌섬을 독섬이라고도 불러. 돌을 독이라고도 하니까. 여기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어민들이 여기 이주하면서 고기잡이 하는데 전라도 말로 돌을 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독섬 그렇게 불렀던 거야. 이거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독섬 하다 보니까 이걸 홀로 독자를 쓰고 그다음에 이게 섬도자 써가지고 독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써버린 거죠. 잘못된 거지 사실은. 원래는 고 문헌에도 어떻게 해요? 석도라고 돼 있습니다. 석도. 돌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무슨 아일랜드? 그지? 제주 아일랜드. 제주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제주 이전에는 지명이 뭐였죠? 탐라 왕국이었습니다. 그죠? 탐라 왕국. 그럼 제주라고 하는 건 이게 탐라는 신라도 탐라라 그랬고 당시에. 그럼 제주는 언제 제주라 그랬을까요? 고려 후기에 제주라고 합니다. 고려 후기에. 오케이. 고려 시기에도 몽고가 제주도를 차지하고 탐라 총관부 이런 거 뒀잖아. 그죠? 탐나라고 고려 시기에도 그랬죠. 몽고 침략 이후에 이제 원간섭기에 이제 고려 충렬왕 이후 그때 이제 제주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된 거야. 찾은 다음에 자, 요거는 또 무슨 대표적인 강? 대동리버. 그죠? 대동리버. 요건 무슨 리버? 두만이랜다. 와. 압록강이죠. 압록강. 요거는 언제 괜찮았어? 두만강. 두만강 이렇게. 요거는 송화강이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요 송화강 상류에 이제 토문강도 있습니다. 예, 토문강도 있고 요거는 랴오 들어봤어요? 묘화. 그 요화 동쪽을 요동이라고 그러고 랴오 서쪽 료서 이렇게 불러. 료서. 여기는 이제 갈석산이라고 무슨 장성이 있습니다. 진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 같이 완성됐던 이 장성은 뭐라 그러죠? 뭐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고 하는 만리장성. 그지? 예, 만리장성. 그러니까 이 이북은 중국 애들도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지네가 정한 거야. 그죠? 지금은 지네가 이제 차지하고 있지만 고대는 여기를 요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여기를 요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나가 있거든. 그 나나를 요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북을 요동이라고도 그랬어요. 고대는. 지금은 이제 여기를 요동, 여기를 요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통틀어 만주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요 백두산 왼쪽을 우리가 보기에 서간도 이렇게 부르는 거. 그지? 여기를 서간도. 여기는 동북 쪽을 북간도 혹은 동북간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간도. 여기를 바다의 료에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바다의 료에 있다. 료네주 들어봤네? 료네주라고 하지. 예, 료네주. 요 명동, 뭐 렌벤, 길림 이런데 이제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이제 통일 되면 우리끼리 갔디요. 예. 자, 이 길에 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가 고조선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 지역에 료동이든지 료하든지 료서든지 이제 이런 말 하면 이게 오는 데인지 이제 알아야 되는 기지. 그지? 여기 이제 우리가 뭐 봉오동 전투로 유명한 곳이 또 여기 청산리대 쪽 여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것도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 요거 뭐야요? 대마도지, 그지? 예, 대마도도 스시마섬 이거 우리 땅이야. 오키나와 우리 땅이지요. 오키나와. 우리 땅 유구국이라고 유구. 그 오키나와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차지하고 그런 거지. 유구국이었어요. 홍길동이 율도국을 건설한 곳이 오키나와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거기에 노인네들은 홍길동을 자기네 왕이라고 믿어. 이 미친놈들이. 예, 자기네 왕이라고 생각을 해. 그 성을 쌓았던 것도 보여주고 그래. 오키나와 주민들은 홍길동은 자기네 왕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도 우리 있고. 그래서 요거만 차지하면 내가 여한이 없겠어요. 내 살아생전에 대마도까지만 이렇게 차지하면. 왜냐면 여기도 옛날 문헌에는 조선국 부산부 여기에 소속돼 있다고 돼 있으니까 대마도도 우리 땅이다. 봐야죠.
이런 지형 가지고 살짝 봤어요. 자, 공부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공부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인터벌 많이 두지 말고 짧게 해가지고 누적적으로 봐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어차피 다른 거 하면 의미 없어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공무원이 제일 편해. 그 중에서도 일신간 편한 거 뭐냐? 경찰직이 제일 편해요. 그지? 경찰직 누가 못 건드리잖아. 일단 경찰은 일반 주민들이 못 건드리잖아. 건드리려고 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경찰복 입고 나가. 그러면 네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다 그런 측면이 있어. 그냥 일신간 생활에 편한 것은 경찰직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선택 잘하셨어요. 알았죠? 직렬도 선택 잘했고 오늘 이렇게 인연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자, 좀 이따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갑니다.